예, 국립환경과학원의 강준구라고 합니다. 제가 폐자원 에너지 정책 기술 포럼의 2차에서 전부 다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법에 대한 사항을 거기에 대한 폐자원 에너지에 관련되는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는가에 대한 사항은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세부적으로 전체를 한번 따져본 역사는 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개 한 개를 따져보면서 여기에서 담아 있지 말아야 될 법에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제가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사항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현황과 체계와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사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원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꺼내고 있습니다. 서두로서. 근데 앞에 버려져 있는 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폐자가 붙어 있는 게 폐자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원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폐자원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폐기물이냐 자원이냐가 갈라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사항들은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거부감에 대한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이 자원에 관한 사항들을 어떤 식으로 국민들한테 이 자원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들은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독일이나 EU 쪽이나 일본 쪽에서도 전체적인 체계에서는 체계를 찾고 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폐자원에 관한 사항들이 관계가 아직 모호하다는 생각들이 저는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의 자원에 대한 현실을 조금 폐기물에서의 사항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서두르게 말씀을 꺼냈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에너지 자립도가 같고 주요 자원의 수입이 의존이 되고 굉장히 이런 말들이 나열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왜 쓸데없이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에너지에 관한 사항들은 왜 아무도 등하시 하느냐 얘기를 왜 안 하느냐 거기에 관한 사항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폐자원에 관한 사항들이 단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이제는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뽑고 에너지를 정립시켜서 석유화학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게 폐자원 에너지 역할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최대적인 상황에서 현재에 있는 사항들은 보면은 2018년 1월 달에 자원순환 기본법이 기본 원칙의 제일 큰 법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법들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법들,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폐기물 관리법에 있는 사항들은 유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야 될 사항들이고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재활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활용법에서는 물질 재활용에 관한 사항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그 법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항으로서 자원순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사항들은 억제를 하고 처음부터 폐기물에 발생되는 발생량을 억제를 하고 발생원에 대한 전부나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거나 아니면 재사용, 재이용에 곤란할 경우에는 에너지를 해소하고 그 에너지가 해소하고 난 다음에는 적정하게 처리를 하게끔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이 법 체계에 관한 사항들이 우리가 세부적으로 따져봤을 때 굉장히 정의와 용어에 관한 사항들이 모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명쾌하게 선을 그어줄 수 있느냐? 절대로 저는 못 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가 재활용이고 어디까지가 재사용이고 어디까지가 다시 재생 이용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클로 넘어가는 순환에 가는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관계에 대한 선들은 다 꺼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에 대한 사항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의 원칙에 대한 사항들은 이렇게 5가지로 전체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자원재활용법에 보면은 기본 원칙이 또 있습니다. 이 기본 원칙의 내용이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억제하고 유의성을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법에서는 재활용과 또 적정 처리에 관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활용법 자체에서 아까 앞부분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 기본법의 전체적인 모태에서 폐기물 관리법과 제척법에 관한 사항들의 관계에 대한 사항들을 선을 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상황이고,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재사용이라는 명칭이 떠나옵니다. 재사용이라는 명칭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재활용 가능 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혹은 고쳐서 다시 쓰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대로 사용한다. 폐자원 에너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를 모니터를 벌였을 때 그대로 이게 안에 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건 재사용입니다. 근데 한 개라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쓰인다 그러면은 다시 고쳐 쓰면은 또 재사용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상황으로서 재생 이용과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원료로 다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 것은 재생 이용입니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그대로 사용하는 게 재사용이고, 고쳐서 일부 사용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게 재사용이고, 그 다음에 일부를 전부를 원료 물질로 다시 사용하는 게 재생 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되는 이 상황에서 이 나머지 것들에 대한 사항들을 빠지고 나오면은 재활용의 개념에서 물질 재활용에 대한 사항에서 개념에서 빠져나온다면은 나머지 거는 적정하게 처리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에너지를 해소하고 적정하게 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활용 가능 자원이란 또 무엇이냐? 앞에서 재사용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이라는 건데, 재활용 가능 자원이 도대체 뭐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벌어진 후에 수리가 되거나 물건과 부산물 등 여기서 또 재사용, 재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은 거고 벌어진 것들이 다시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원료 물질로 사용해야지만이 재생 가능한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사항들이죠. 제가 봤을 때도 이거 한 개 한 개를 따지다 보니까 이 도대체 이게 용어에 대한 사항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고쳐야 될지를 굉장히 큰 딜레마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용어에 대한 사항을 정리를 해야지만이 충분하게 폐자원 에너지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한 사항들이 가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용어에 대한 사항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물건과 물품과 물체와 물질이라는 용어들이 들어옵니다. 법에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물건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고, 어떤 것들은 물품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어떤 건 물체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어떤 건 물질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저는 일단 컴퓨터에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국어사전,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대백과 사전부터 시작해서 다 훑어보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사항들이 관계가 전부 다 엮여져 있습니다. 엮여 있습니다. 이 엮여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근데 물건과 물체와 물품과 물질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에 대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사항이 이 파트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폐자원 에너지에 대한 분류입니다. 이거는 제척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폐자원 에너지의 정의가, 분류가 재활용 촉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재활용 촉진법에서 무엇을 들어가 있냐면 4가지 물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4가지 제품으로 있고 연료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와 연료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유일하게 타부처에서 연료와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는 환경부유가 유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의가 궁금하고 분류가 궁금한데 이 폐자원 에너지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십시오.
고용연료 제품과 폐기물 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여기입니다. 폐기물로부터입니다. 해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물질로서 환경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질이라는 말은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하며 다시 폐자원 에너지의 분류로 들어가면은 폐기물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고용연료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을 이용해서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합성가스가 기체 연료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을 이용해서 만든 정제유나 재생연료 등 이런 것들이 액체 연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폐기물로부터 해수된 에너지를 소각열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폐기물을 이용해가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폐자원 에너지의 정의에 보시면은 여기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거나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들이 제품도 가능하고 연료도 가능하고 해수된 에너지, 폐기물로부터의 소각열 파트도 4가지가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폐기물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들의 고용연료 원료가 또 어디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재활용 제품의 재활용법에 보면 제2조 관련해가지고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0번에 보시면은 별표 찌에 따른 고용연료 품질에 적합한 제조한 당 각 항목의 고용연료 제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고용연료 제품, 바이오 고용연료 제품인데 여기서는 일반 고용연료 제품은 생활 폐기물, 폐합성 수지류, 폐합성 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활용 제품으로서 이 고용연료 파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 상황으로서는 재활용의 정의에 보시면은 이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재활용 제품으로서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활용 시설로 고용연료 사용 시설은 가야 되는데 뒤에 한번 보시면 또 그게 아닙니다. 이 법이 갈려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은 아까 폐자원 에너지의 정의도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은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도대체 또 무엇을 관리하고 있는가를 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목적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 보존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폐기물 종류를 다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나눠주면서 사업장 일반 건설 지정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계, 의료 폐기물로 나눠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시 정의에 어디 들어가 있냐면 폐기물 관리법의 제2조의 정의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폐기물을 뭐라고 정의되어 있느냐면은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등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한 물질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물체, 물질, 물건. 거기에 대한 사항이 이것도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 또 다시 폐기물 관리법에서 제7번에 보시면은 재활용이란 게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재활용의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활용 정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는 활동. 그 다음에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를 해소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또 하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자원 에너지도 다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정의가 재활용 속에 에너지 해소 파트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국내 에너지 해수에 관한 법률들이 어떤 식으로 가 있는지를 제가 또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 에너지 해수에 관련된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정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의 정의에서 에너지 해수에 관한 활동,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에서 에너지 해수 기준에 대한 것을 명시해놨고, 별도의 고시에 따라가지고 에너지 해수 측정에 관한 필요사항을 만들어놨고요. 폐기물 관리법 자체에서 검사기관 지정, 폐기물 관리시설의 세부 검사기 시설, 검사하는 규정, 그 다음에 저촉법에서 에너지 해수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재활용의 정의,
에너지에서 보면은 에너지 해수가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인데 국내법에서 마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지금 6가지인가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 기본법이 모토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되는지는 개선 방안 뒷부분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세분화시켜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밑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해수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해수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가능 자원이라는 부터 에너지를 해수하거나 에너지를 해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에너지가 뭐냐면 에너지법 제2조에 보시면은 연료, 열, 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가 도대체 뭐냐면은 연료의 정의는 석유, 가스, 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시키는 여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계에 따라 가지고 폐기물 관리법 제2조의 제7호 나목에 있는 에너지 해수에 관한 사항들은 에너지에 대한 사항이 연료로 만들어지고 열, 전기로 된다 하면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에 대한 사항이 석유, 가스, 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여론이면은 무조건 연료라는 게 판명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이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자원 에너지의 4가지에 관한 사항들은 세부적인 사항의 정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항들을 다시 정리정돈을 시켜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또 재활용 유형에서 폐기물에서 재활용 유형에서 제척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폐기물 관리법의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에 재활용 유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제척법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형 그대로 쓰거나 단순 수리하거나 할 때는 R1과 R-1과 R-2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 이용하는 유형은 R-3과 4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 토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은 R-5와 6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이나 공유 수면의 성토재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R-7입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직접 해수하거나 해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 R-8과 9입니다. 이게 직접 해수하는 유형이 R-8이고 에너지를 해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이 R-9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제조 등을 위한 중간 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유형이 R-10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6번 R-10에 관한 사항도 뒷부분에 제가 어떤 법률에 관한 사항을 잠깐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보면은 폐기물 관리법에서의 재활용 유형도 폐기물 관리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해 두는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해수 기준에 관한 사항도 폐기물 관리법 제3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3조가 가연성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해수 활동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연성 폐기물로부터의 얘기입니다. 이 가연성 폐기물은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정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않고 저희 발견한 3000칼로리 이상이면은 또 에너지 해수율이 75% 이상 해수된 해수열을 모두 열은 전기 등의 형태로 스스로 이용하는 탄산에 공급할 것,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 별도 고시에 폐기물의 30% 이상 원료나 재료를 재활용할 때 에너지 해수를 70% 이상 만드는 것이 에너지 해수 기준입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해수할 수 있는 활동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까 말한 고체, 액체, 기체, 연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에너지 해수에 대한 사항들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은 고용연료 제품과 현기성 소화에서는 가스, 유화에서 나올 수 있는 액체 연료에 관한 사항들을 에너지 해수를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폐기물로 해소하는 것은 소각시설 연소에 관한 사항들이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사항들은 에너지를 해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가공 폐기물에 관한 사항들이 또 어디에 가 있냐면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종류에서 여기서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이 처분업에 대한 사항들이 소각과 매립에 관한 사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이고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이 있습니다.
중간 재활용업에 대한 사항들은 중간 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 재활용업은 이 중간 가공 폐기물을 재활용 원칙과 준수에 따라 가지고 재활용하는 영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소각열도 포함이 됩니다. 에너지의 해수 부분 되는 부분이 재활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용연료 파트도 중간 재활용업, 액체연료, 기체연료도 모든 게 이 사항에 포함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 다시 중간과 최종에 대한 재활용업을 합하면은 종합 재활용이 됩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재활용업에 대한 사항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이 업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석에 관한 사항들이 현재 있는 법들에 관한 사항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사항들이고,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를 다시 한번 폐기물 관리법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폐기물의 종류의 시설의 종류를 보시면 중간 처분, 중간에 처분해서 최종적으로 처분 시설로 가게끔 만드는 건데 여기에 소각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최종 처분에는 매부 시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활용 시설은 도대체 뭐가 되어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용연료 시설에 대한 고용연료 제품은 재활용 제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제품인데 재활용 시설에는 고용연료가 없습니다. 고용연료 사용 시설이 없습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고용연료 사용 시설은 무엇인지의 정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소각열 해수 시설에 대한 사항들은 가지고 갑니다. 소각 시설과 소각열 해수 시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활용 시설입니다. 왜? 에너지 해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 시설은. 소각 시설은 그냥 단순 처리에 대한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에서 재활용 시설에 포함된,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용 정의에서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해수에 관한 사항이 재활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활용 시설에는 소각열이 포함됩니다. 근데 에너지를 만드는 활동에 관한 사항들은 현재 재활용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활용 시설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그 시설들은 재활용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문제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점은 아니고요. 제가 의문스러워가지고 제가 정의 만들어 받는 사항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폐기물에 관련되는 정의입니다. 여기에 불명확성에 관한 사항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활동이나 사업 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호함과 포괄적과 빈약함에 대한 이 정의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를 나간다면 폐자원에 대한 정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자원이 아니고 자원에 관한 사항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원료의 구분에 따라 명쾌한 규정이 위협한데 이게 잔재물, 중간 처리, 원재료 이게 되면은 폐기물인지 무기질이 잔재물과 같은 부산물은 폐기물인지 폐기물은 영원한 폐기물인지 아니면 폐기물로서 특성을 상실하는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재활용되기 전에 불법적으로 처리에 대한 굉장히 큰 이슈들을 몰고 갈 수 있는 이런 특성적인 정의와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의 모호함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지금도 닥쳐오고 있고 미래에도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항들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분류상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배출량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모든 폐기물입니다. 자, 사업장 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질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 규제에 따라가 사업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 거는 모든 게 뭡니까? 생활 폐기물입니다. 생활 폐기물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은 어떤 식으로든지 법에 대한 명쾌하게 어느 법에 따라 가지고 이 배출자가 배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것들에 대한 사항들은 생활 폐기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 폐기물을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대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활 폐기물 정의는 사업장 폐기물 외의 겁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한 사항. 그다음 사업장 폐기물에서도 대통령이 정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제일 제가 한스럽고 좀 생각이 좀 많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전부 다 300kg 이상, 5톤 이상,
배출 사업장, 폐기물을 오토인상 배출 사업장, 이 사항에 관한 사항들은 규제로서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 이하의 것들, 300km 미만, 5톤 미만 배출자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이 5톤 미만에 대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저한테. 저도 모르죠. 그 사항들이, 이 무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면은, 폐기물이 처리되는 상황이면은 전량 다 관할해서 다 돌아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갈 필요가 있냐? 300km 이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냐? 이제는 단순 처리하더라도 환경오염 보화량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정해지지 않는다면 다른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 있다면은 언젠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터져 있는 일들입니다. 모든 사항들이, 소규모적인 사항들이, 이 규정에 관한 사항들이 몇 킬로 이상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큰 사항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중간 가공 폐기물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중간 가공 폐기물은 분리 선별입니다. 분리 선별해서 거기에 중간 가공을 해서 만든 폐기물입니다. 근데 SRF의 풀업 상태에 있는 일반 고용연료 상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틀린지. 틀린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시설에서 에너지 해수 효율을 정하는데 폐합성 수지류하고 SRF의 풀업 상태를 같이 저장고에 넣어놨습니다. SRF를 보조연료로 취급하기 때문에 보조연료를 빼줘야 됩니다. 에너지 해수율에서. 어떻게 구분하냐? 섞어가 넣었대요. 그러면 SRF에 대한 보조연료 개념은 측정을 못합니다. 근데 사업장에서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총 투입되는 폐기물 에너지, 폐합성 수지류에다가 SRF 반응량을 빼달래요. 그게 순수하게 폐합성 수지류에 들어가는 양이지 않느냐, 투입된 양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구분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붕 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쾌하게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재활용에 대한 사항과 재활용의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해소에 대한 사항이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사안들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정의에서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해소에 대한 분리, 그 다음에 폐다운 에너지의 4가지, 고용연료 제품, 기체, 액체, 소각열에 대한 정의, 철저하게 구분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 시설에 대한 구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간 처분과 최종 처분과 재활용 시설에 대한 구분이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굉장히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화 가능, 재활용 가능, 활용 불가능 폐기물, 그 다음에 폐기물과 순환 자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이 내용들과 용어들이 저희들 포럼이나 세미나나 이렇게 갔을 때도 굉장히 다 하시는 발자하시는 분마다 다 틀립니다. 순환 자원이 뭐고, 그 다음에 가능한 자원이 뭐며, 활용 불가능한 자원이 뭐고, 정의에 명쾌한 사항이 없이 그냥 그대로 발표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명쾌하게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통일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정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명쾌하게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폐기물 적정 처리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산 방안입니다. 네. 앞에 하기 전에 제가 폐기물 관련해서 법적 개선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건, 제가 에너지 해수에 관련된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여기에 관한 사항들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앞부분을 하겠습니다. 재활용 정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 재활용과 이 머티리얼 리사이클과 에너지의 해수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나, 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분리했으면 어떻게 되냐?
에너지 회수에 대한 사항을 재활용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냐. 근데 법이나 이런 다른 EU적이나 일본적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얘를 재활용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책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 정의에서 에너지 회수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철저하게 폐자원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촉진이 되게끔 만들려면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현재 있는 처리시설에서도 중간 최종 재활용시설이라고 구분되어 있지만은 저는 단순 첨부시설과 폐자원 에너지시설과 재활용시설이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계해야 되는 사항들이 어떤 식으로 법적인 체계를 가져야 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원순환법 기본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관리법이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을 하고 제축법에 대해서는 물질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만들고 폐자원 에너지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신설이 돼가지고 에너지 해수 파트나 폐자원 에너지에 관련 사항은 총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적인 사항은 쭉 훑어오다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법에 찾아야 되고 자원책정법에 찾아야 되고 폐기물관리법에 찾아야 되고 자원순환 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 날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대줘야지만이 전체적인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가학원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가학원의 입장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제가 이때까지 연구해왔던 그 내용들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뒷부분은 제가 이거 뭐 그냥 했는 건데 이거는 또 촉진하는 법률이 어디 있으냐면은 이 개선방안 연구가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이게 총칙하고 7개의 법칙까지 다 나왔습니다. 한 30페이지, 40페이지에 대한 총칙이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으냐면은 제가 이 여러 가지를 찾았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발제해 왔습니다. 이 총칙, 그 다음에 촉진, 그 다음에 에너지 해수 사업, 품질 기준 다 모든 게 아우러지면서 관련되는 폐자원 에너지를 촉진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 벌써 2010년도에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시면은 10년도에 체계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 제 의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린 거고 예, 나머지 거는 제가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